크립토 월드를 개척하는 루덴스 인터뷰, 크립토 루덴스. 오늘은 한다오의 수장이자 소울픽션의 리드이고 그 다음에 이 잼스터디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인 루시아를 모셨습니다. 와. 반가워. 나는 너무 이제 오랜만에 보고 너무 반가운데 혹시 자기소개를 조금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루시아고 블록체인 씬에 들어온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 씬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다가 재작년에 메타버스와 이제 NFT를 처음 접하고 완전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나는 올인을 하겠다 해서 지금은 NFT와 메타버스 그 분야에서 이런저런 실험들을 하고 있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하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약간 중점적인 거 좀 하고 있는 요즘 프로젝트 뭐 한두 개 정도만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한다오라는 다오 조직을 NFT 크리에이터 조직을 설립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곤을 만나가지고 잼스터디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치 맞아. 그리고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아곤이 아주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서울이라는 이제 컨퍼런스 이벤트를 작년 7월에 3일짜리 행사를 런칭을 했었고 그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울픽션이라는 NFT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야? 이제 크립토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된 그 계기들이 있을까? 일단 나는 그 블록체인이나 NFT나 크립토가 다 하나의 이제 새로운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서부터 어떤 이제 툴이 있을 때 그것으로 뭐 크래프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그치. 창조를 해나왔다면은 그치. 이제는 이게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툴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떤 행동들을 사람이 경험을 하면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딱 이게 뭔가 틀이 된 거구나.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만났을 때 이제 크립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어떤 툴인 거고 그치. 그리고 NFT라는 것도 기존의 디지털 아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분야의 아트워크들이 완전히 이제 재정이 되면서 어떤 자산화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러한 문법의 변화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거는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계속 확장되는 경험들이겠다, 시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은 매우 초창기의 시장이지만 신이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다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은 공존하고 하지만 뭐 NFT라던가 블록체인이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옵션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는 툴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항해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전개하게 되었어. NFT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뭐 디자인과 아트를 좋아하다 보니 그 시장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슈퍼레어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떤 부분이? 아트워크들을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냥 보는 거 자체 약간 갤러리 구경하듯이. 그래서 거의 이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동안 와. 그 아트워크만 계속 보고 있는 나를 발견을 했어.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투자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트워크를 보면 비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딩에서 이제 낙찰이 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막 이제 비딩워를 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치. 뭐 이렇게 워가 막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 맞아. 생각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 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는 그 쾌감이 있더라고. 정복하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막 하루 종일 그거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는 이걸 해야겠다.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이걸 할 수밖에 이것만 없구나.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원래 좋아했던 어떤 디자인과 아트적인 것과 그리고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 씬에 있었던 그 경험이 딱 만나는 접점이다 보니 그냥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뭐 NFT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것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걸려 있는데 그치. 사실은 이제 거기에 걸리는 모나리자가 한 점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걸린다는 거를 알고 있지.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한 5점 정도 있다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오래된 히스토릭한 그치. 작품이다 보니 마모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마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진짜 진품인지에 대한 감별이 정확하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별사들이 가장 원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몇 개를 로테이션으로 거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건 또 처음 알았다. 예를 들어서 아곤이 갔을 때와 내가 갔을 때 동일한 작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네. 그랬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진품인 모나리자를 고퀄리티 원본을 찍었어. 그랬을 때 미래에 갔을 때 이 NFT 작품이 가치가 더 형성이 될지 아니면은 진품일지 아닐지 약간 헷갈리는 어떤 그치. 실물 작품의 가치가 더 커질지 이거는 뭐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그런 이제 질문들을 던졌을 때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오히려 그게 딱 패러다임 시프트를 아까 얘기했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그런 지점이었겠구나. 그렇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가치라는 거는 믿음에서 오잖아. 신뢰에서 오는 거지. 맞아.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에서 사실 그 가치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그치. 공간과 그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엄한 경비와 그치. 거기에 이제 어떤 패킹해주는 엑스퍼트들이라던가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 루브르 안에 있는 작품들을 진품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경험을 시켜주는 건데 맞아. NFT는 이게 만약에 디지털로 원작 자체가 디지털로 발행이 되고 그리고 발행 그 원작자가 명확하잖아. 명확한 경우에 그런 혼돈이 없고 그냥 굉장히 심플리파이 되는 거지.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 저장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의 그런 의미로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가치가 유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또 재밌었어. 유기적이다? 어떤 그러니까 의미일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명품이라고 불리는 어떤 제품들이 그 브랜드가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잖아. 그치.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붙이고 루이비통이 뭐 이 핸드백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붙이지. 그리고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구조라면은 그치. NF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입장벽이 낮고 하지만 어떤 커뮤니티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점점 더 강화되고 그치. 가격이 올라가는 프라이스 태그 거니까. 자체가 어떤 커뮤니티로서 파워드 되는 그게 너무 나는 신선한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했어. 그치. 현물이나 기존의 문법에서는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소비자가 따라야 되는 구조였다면 진짜 소비자 혹은 내지는 커뮤니티 원 자체가 실제로 이 가치를 부양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되게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 뭐 여전히 그렇다고 이제 이게 정말 완벽한 bottom-up 어프로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순 있지. 그치. 왜냐면은 여전히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 맞아. 완벽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가능한 어떤 시장이라는 거 자체가 새로운 관점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시장이 성숙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그 기준점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문법을 알고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이것저것 케이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 왜냐면 지금은 뭐 이걸 비즈니스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모든 것들이 실험인 건데 이런 실험들을 해나가면서 또 유기적으로 좋은 재밌는 또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니 나는 지금 그런 실험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씨앗을 뿌리는 농부인 거지. 농부. 농부야? 지금 항해를 떠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온보딩을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 6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는데 1년 전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겠다고 그 좀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던 그 지점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일들을 좀 했었어? 나는 이탈리아에서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기획
쪽과 그다음에 브랜드 매니지먼트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좋았어. 원래 예쁜 것도 좋아하고 디자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맛있는 것도 맨날 먹을 수 있었고 조금 더 이제 확장성이 있고 다이내믹한 업계에서의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랬는데 이제 잠깐 한국에 돌아왔을 때 10년지기 언니가 이제 나에게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언니와 미디어 회사를 이제 초창기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 미디어로 시작해서 지금 그 모든 약간 교육도 하고 있고 맞아. 그다음에 NFT 아트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이제 심지어 한다오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다오들까지 하고 있는 거네. 오. 그 중간중간에 막 투자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을 거잖아. 아 투자 사실 초창기에 투자는 안 했어. 아 진짜? 오. 왜냐면은 신기하다. 내가 모르는 아직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 회사에서 이제 언니가 얘기했던 게 이 씬을 알고 싶으면은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가라. 그게 1번이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회사로 오는 거. 그치. 모든 정보가 거기로 오니까.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근데 이제 약을 잘 팔았네. 너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회사에서 사람과 정보가 이제 모이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어떤 공부를 했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 같이 이제 살펴보고 교육안도 런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 교육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더 신뢰가 생기게 된 거구나.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 사람들이 학습하는 그 과정이 어떤 케이스나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제 체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내가 뭔가 써보고 뭔가 느낄 맞아. 수 있는 것들을 접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씬이 발전이 되면서 뭐 디파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조금씩 경험을 해보다가 이게 이제 그 행동을 바꾼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그 지점이 딱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더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 크립토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 테이커긴 하지만 엄청 큰 리스크지. 그 안에서도 나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런 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 대단하다.